과연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자꾸 떠올려 봐야 돼요. 선생님이 장담하건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 90% 이상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분명히 설명했던 거예요. 그게 다른 방식으로 꼬아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살짝 꼬아서. 그러니까 표현 방법만 달라진 거기 때문에 자꾸만 유출을 해봐야 돼요. 자, 참고하라고 알려줄게요. 좀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거 자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 어떻게 하는지 그 대부분의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들이 기출문제나 또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보면 그대로 나와요. 또는 말만 살짝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걸 잘 떠올려야 돼요. 다음 볼게요. 니은 시도 경계는 능선을 따라 구분되어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 일단 경계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시도 경계인지 또는 시분 경계인지 헷갈릴 필요는 없죠. 경계선이 능선에 있는지 계곡에 있는지 그것만 파악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만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정상 부분을 찾은 다음에 정상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온 부분이 능선이다. 자, 용어 바꿀게요. 정상을 찾기 애매할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 해발 고도가 낮은 쪽으로 이렇게 갈 때 등고선이 낮은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을 경우 여기가 능선이에요. 꼭 정상을 찾기 어렵더라도 해발 고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등고선이 이렇게 휠 때 이해되죠? 자, 그래서 경계선은 분명히 여기에 있으니까 이은도 맞는 설명이에요. 그 답은 1번. 자, 디귿은 우리가 뒤에 4번 문제 살 거니까 디귿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 절과 학교는 약 220m 도도 차이가 납니다. 맞아요? 틀려요? 240m죠. 되게 쪼잔하지만 240m예요. 1대5만 지어보니까 자, 굵은 거 계곡선은 100m 간격이고 가는 거 여기가 120m, 주곡선은 20m 간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절하고 비교해보면 학교는 60m에 절은 300m에 있죠. 그래서 240m 차이가 나더라. 답은 1번. 자, 뒤로 넘겨볼게요. 4번부터 볼게요. 4번부터. 혹시 다 풀었어요? 풀어보세요. 3번 문제, 4번 문제 풀어보세요. 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 밑에 있는데 여기다 줄게요. 자, 너무 고민하지 말고 여기 봐봐요. 문제푸는 요령 가르쳐 줄게요. 먼저 4번부터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등고선을 보고 그걸 그대로 3차원 영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초안에는 직접 손으로 써봐야 돼요. 봐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서 A에서 B까지 과연 어떻게 지형 높낮이가 바뀔 거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걸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점점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그게 아니라 직접 써봐야 돼요. 직접 높이를 써봐야 된단 말이에요. 봐봐. 그래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쪽이 A고 이쪽이 B예요. 자, A의 해발고도 읽을 수 있잖아요. A 해발고도 몇 미터예요?
시작점 등고선 높이 보면 되잖아요. 50m보다 좀 낮죠. 그렇잖아. 자, 그래서 A의 시작점은 대략 40m예요. 자, 그리고 끝나는 지점 B 지점 해발고도는 몇 미터? 이런 문제 푸는 요령이야. 직접 써봐야 돼요. 스케일 지점까지는 써봐야 돼요. 또 B의 해발고도는 꽤 높아서 200m쯤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가 정답이 아니죠. 이것만 가지고도. 그럼 걔는 제낀단 말이에요. 일단 제끼세요. 그치? 5번은 답이 아니라고. 자, 그 다음. 자, 이제 여기 끝점하고 끝점이 했으니까 중간 지점도 직접 높이를 재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3분의 1 지점, 여기를 이제 1번이라고 할게요. 그 여기에서 이만큼 가서 또 3분의 1 지점 정도, 여기를 동그라미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번하고 2번 지점에 해발고도를 직접 쓰란 말이에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높이 누르는 거 쉬우니까 직접 쓰란 말이에요. 그럼 또 몇 개가 떨어져 나갈 거예요. 자, 그럼 몇 개 안 남은 상황에서 그래도 9개는 잘 안 난다. 그럼 또 이 부분 정도만 골라가지고 얘도 뭐 3등분 하든지 뭐 2등분을 하든지 그래도 숫자만 읽어 나가면 답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치? 자, 이걸 눈으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헷갈리고 정리가 안 되는 거지 숫자를 써가면서 돼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쵸? 그렇게 풀면 되는 문제예요. 답은 1번. 4번의 답은 1번. 그 다음 3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자, 우리 3번 같은 문제 보면은, 자, 사실 이 문제를 풀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감이 잘 왔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잘 보세요. 자,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대략적인 양상을 봤더니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기가 이 선을 기준으로 이쪽이 대략 1100m 선이에요. 이 라인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쪽은 경사가 일단 되게 급해서 이렇게 등고선이 촘촘한 건 알겠죠. 경사가 급하다는 건 알겠죠. 근데 그 등고선 라인이 가장 높은 1100m 라인을 기준으로 대략 평행이에요. 물론 꾸불꾸불하지만 여기하고 대략 평행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뭐 이렇게 능선이 쭉 이어져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대략 평행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1000m, 900m, 800m, 700m 점점 낮아지죠. 그 다음 이쪽은 경사가 완만해서 등고선이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역시 1000m, 900m, 800m, 700m 점점 숫자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치? 또 봐봐. 자, 여기가 제일 높은 지점이에요. 서쪽으로, 동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낮아지는데 동쪽은 경사가 급하고 서쪽은 경사가 완만하다. 이쪽을 이거에 단면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단면도. 이 지점이 제일 높아요. 동쪽으로 가면 경사가 급하고 서쪽으로 가면 경사가 완만해요. 점점 낮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단면이 이 라인을 따라서 쭉 이어지는 거죠. 각 잡히세요? 태백산맥이에요. 우리나라를 뚝 잘랐을 때 태백산맥의 동쪽, 태백산맥의 서쪽.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산줄기예요. 주위에 비해서 해발고도가 높은 쭉 라인이죠. 능선이란 말이에요. 산줄기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경지는 완사면을 따라 분포한다. 여기 완사면에 다시 많이 있죠.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 2번. 분수계를 따라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분수계의 다른 말 능선을 따라서 지도에서는 도로가 이렇게 두 줄로 칠해진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물론 도로가 있지만 이 능선을 따라서 지금 도로가 있잖아요. 그쵸? 맞는 설명이란 말이에요. 분수계를 따라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능선을 따라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똑같은 말이니까. 지금은 확확 안 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한번 다시 보세요.